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최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아마 세종시를 방문해서 강연을 한 모양인데요. 거기서 한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하다가 나온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개헌을 통해서 우현 결정을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 관습헌법이면 아예 성문헌법으로 수도 이전을 못 박자, 그래서 수도는 세종시다 이렇게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래통합당 일부 정진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이 아마 이제 행정수도에 찬성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고무됐는지 지금 자기네들은 176석이고 의장 포함하면 177, 거기다 열린민주당, 정의당 포함하면 186석이니까 한 14석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거야 그렇게 해서 통과될 수 있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행정수도법으로 바꾸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수도법으로 바꿨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이 행정수도법이 우현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우현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이후에 지명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건 아마 그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국회하고 대법원장하고 이런 데에서 다 이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아마 충분히 거기에서 우현 심판을 하면요, 아마 그 행정수도법 이거 우현 결정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서 개헌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건너뛰고 곧바로 개헌으로 직진을 하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헌하면 아마 국민 다수가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글쎄 저는 좀 팽팽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실제 현실화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여하튼 민주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충청표 확보하죠. 만약에 안 되면 미래통합당 너희들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차피 충청표 확보하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드린 적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반대한다 그럴 경우에도 협상을 명분으로 해서 통합당이 이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시간을 단축시켜보자 이런 거죠.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2004년에 헌재에서 결정할 때는 대한민국이 성문헌법을 만든 지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이 성문헌법을 만든 지 이미 60년 넘은 시점에서 관습헌법을 들어서 우현이라고 결정을 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도 도저히 승복하지 못할 심정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 또 탄핵이 된다. 그래서 말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 작은 이 얘기를 했다고 탄핵당했다가 기각된 지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말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거 불복이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만들었던 그 과정도 소개를 했는데요. 서울로 간다는 말을 흔히 상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 대통령과는 그럼 서울을 세종시로 옮겨서 하경한다 이런 말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글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발언을 한 겁니다. 서울에 가서 한강에 배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우리는 한강변 아파트만 있어서 이제 세종시에는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품위 있고 성숙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세종시가 10년을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10년을 얘기한 모양인데 그 10년은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허송세월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서울이 천박한 도시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느 한 곳에 꽂히면 그 반대편의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권적 이분법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서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놓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자기네들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고 집권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세종시로 옮겨야 될 필요성 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그런 시점이 오니까 이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이라는 거에 대한 관점은 그동안 뭐였느냐. 서울을 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씩이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그 사람들 지원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해놓고 이제는 세종시로 옮기겠다면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폄하하는 이런 발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운동권적인 전형적인 이분법인데 이렇게 따지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앞으로 세종시로 만약에 수도를 옮겨서 세종시가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세종시가 천박한 도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세종시에 집값 오르면 집값 때문에 또 뭐 다른 곳으로 수도 옮기라고 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이런 식의 감탄고토식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집권 내지는 뭐 집권은 뭐 이미 했으니까 근데 국정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매우 강력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많은 표를 얻어서 집권당이 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수도를 옮기자고 하면서 서울에다가 침을 탁 뱉고 지금 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모양새가 과연 국정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로 옮기는 것, 뭐 옮기는 거야, 뭐 그거야. 옮기기로 국민이 원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부터 자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그 국민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야 뭐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갑자기 제2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행정수도 옮긴다고 해서 뉴욕과 워싱턴 DC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뉴욕이 그러면 미국의 제2도시가 돼 있습니까? 뉴욕이 제1의 도시인 것은 아직도 틀림없습니다. 행정수도가 워싱턴 DC일 뿐이지. 그러면 행정수도를 대한민국에 만든다고 해서 수도 서울이 지금의 서울이 제2도시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자 그러면 그런데도 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말 천박한 시민이 되는 겁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이분법, 달면 삼키고 감탄고토식의 그 철학을 가지고서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정을 관리할 또는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 시민들이 분노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짤막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